그리고 영국의 대서양 전기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경고 없이 발사된 어뢰에 격침당한다. 그죠? 근데 그 희생자 중에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윌슨은 일단 참전을 안 했어요. 그 원칙에 의해서, 중립 원칙에 의해서. 자, 또 윌슨은 교전국의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1차 대전. 그리고 합병과 배산이 없는 평화를 하도록 권했어요. 그 나라 예전에 그 국경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도 누구한테 배상이 않는 평등한 평화를 원했으나 얻을 것이 없는 평화는 연합국도 독일도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주의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독일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겠구나라는 예상을 독일이 했던 거죠. 근데 독일 외상이 주미 독일 대사한테 보내는 각서가 영국 정보부를 통해서 미국 국무성에 전달됐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할 경우 독일은 멕시코와 동맹을 맺는다. 그 대가로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를 멕시코에 준다. 요거를 발견을 하고서 이제 미국은 독일의 선전 포고를 하게 됩니다. 텍사스, 아리조나, 예? 어디에요? 멕시코 바로 위에 있는 데들이죠.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멕시코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미국이 알아낸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은 선박 손실이 막대했다. 그때 미국 전시조선회사가 상선을 많이 건조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군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산업 정비. 그 의회가 이제 전쟁이 되니까 강력한 통제와 징발 권한을 대통령한테 부여했다. 근데 대통령은 이것을 전시 군수국에 이양을 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기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소비하는 모든 평화 산업은 중지되거나 통제를 받았다. 뭐 유모차는 한 종류만 생산해라. 그리고 또 뭐 트렁크는 2종류만 생산하라. 뭐 이렇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횟수 제한 이런 거 두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쟁에 집중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식량관리국 장관의 허버트 후버라는 사람이 임명이 돼요. 그래서 연합국의 전시 식량을 해결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생산 증가와 소비 억제를 하는 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그러면 이제 막 만드는 거가 장려가 되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일단 사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한테 선금을 주고 구입한다. 그러면 이제 선금을 준다는 것은 보통 후불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자재값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선금을 줘버리면은 뭐 돈을 어디서 빌리거나 할 거 없이 바로 그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그리고 윌슨은 14개 항목에 달하는 정강을 발표한다. 그래서 그 14개 항목이 뭐냐, 그 골자가 뭐냐면 독일의 군대 철수, 그 다음에 점령지 반환, 민족 자결주의적 조치. 이거는 뭐냐면은 그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을 독립시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맹을 창설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맹이 그래서 이제 윌슨은 연맹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론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연맹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평화적인 해결을 하게 하려고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제 기구를 만드는 것에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문제는 그 기구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뭔가 실행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가 그냥 이론가다 보니까 어떤 역학관계 이런 거에서 잘 맞물리게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이론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평화를 보장해보자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뭐 어쨌든 간 이제 병력이 약화가 돼가지고 윌슨의 14개 항목을 협상을 수락했다. 자, 그래서 윌슨에게는 국제연맹이 창설이 중요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경 문제, 안전 보장, 군비 축소 이런 게 중요한 문제지만 일단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국제연맹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처리하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참여한 이제 국가들은 이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 이런 사람들도 프랑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원했다. 안전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독일을 완전히 힘 못 쓰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확 강제로 시켜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네? 평등한 평화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평화회의는 타국 위원들에게 새로운 전쟁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독일의 힘을 남겨두니까 이걸 이렇게 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전쟁 나겠네. 그 다음에 그 평화조약 그게 아까 그 14개 항목에 달한 걸 이제 대한 거를 평화조약이라고 하고 요거 말고 또 국제연맹에서 연맹규약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라고 했죠. 그 중에 타국이 영토를 침략할 경우에 이를 수호할 것이다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를 수호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그냥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연맹의 이사회는 그들의 정부에 그러니까 그 가맹국들, 동맹국들 정부에 육해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가 의회의 동의 없이 미합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윌슨이 평화조약하고 연맹규약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 연맹규약 10조 아까 말한 그 조항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평화조약도 부결됐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조약들이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을 못했다.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윌슨이 퇴임하고 공화당의 워런 하딩이 대통령이 됐다. 왜 공화당이 됐느냐? 윌슨이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윌슨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워런 하딩이라는 공화당 어, 당원이 대통령이 됐다. 자, 이때 또 부정부패에 휘말리게 됩니다. 투기업자가 이제 유전을 해군성이 관리했는데 이걸 내무성에 이관하게 했다. 그래서 그 투기업자가 내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전 몇 개를 그 사람의 친지인 해리 싱클레어한테 공개 입찰 없이 비밀리에 대여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런 이제 부정부패가 하딩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딩 때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 후에 하딩이 죽고 나서 부통령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 이제 호경기가 돼요. 자, 주가가 상승하고 상승 경기를 맞이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시 채권으로 많은 돈이 흘러 들어왔다. 자,
그 미국이 독일에 차관을 줘요. 그러면 독일은 그걸 이제 배상금으로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줘요.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 돈을 또 미국한테 전시 채무를 또 상환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빌려준 돈에다가 이자를 쳐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미국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증권 중개업자들한테 융자를 많이 해줘가지고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파국이 닥치리라고 예측했다. 그죠? 돈을 막 빌려준 거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겠죠. 그 다음에 자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아까 후보가 뭐요? 식량 전시 관리국 그걸 운영했던 1차 대전 때 그 사람이었는데 쿨리지 때 호경기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그 옛날에 잭슨 대통령이 벤 귀런한테 넘겨준 정권에서 그 많은 이제 호경기로 끝마쳤지만 많은 불안감을 내포한 그런 경제를 물려줬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처음에는 경기가 좋았다가 나중에 막 실업자 생기고 공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면화와 밀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은 채권자에게 집을 빼앗겼다. 자, 농민들은 자기네들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야 좋은 거죠. 안 그러면은 팔아도 돈이 안 남으니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행들이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그게 상환이 불가능해서 모조리 파산했다. 그리고 23개 주가 지불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이제 아주 큰 공황이었다. 루스벨트가 정권을 받았을 때가 이런 위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요? 계획 경제 또는 통제 경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방임을 하지 않고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을 위해서 달러를 40% 평가 절하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은 이제 평가 절하가 되는 거죠. 왜냐면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찍어낸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거대한 댐 건설, 그 다음에 기념 조형물 장식 그런 방대한 공공사업에 착수한다. 이게 뭐예요? 뉴딜 정책. 자,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이때도 이제 영국을 원조하지만 선전포고는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중립을 처음에는 이제 지키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폭격하자. 미국은 이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한테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전을 안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본인들도 이제 손해를 보는 게 생기고 이번 경우에는 본인들 해군 기지를 폭격했으니까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런데 이때 미국이 우위에 있었던 것은 공업이었다. 그래서 뭐 탱크, 항공기, 함선 이런 것을 생산하고 건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식량을 연합국에 아주 많은 양을 공급을 한 거죠. 그런